어려운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당신도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채무 구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 막막했던 현실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끈,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는 작은 충격도 감당하기 힘든 파고가 되어 빚이라는 거대한 짐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넘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며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와의 단절을 막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든든한 지원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 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캄캄한 현실의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볼 제도는 바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거나 재산이 거의 없어 일반적인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기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50대 김미영 씨, 혹은 홀로 손주들을 돌보며 근근히 생활하는 70대 이복순 할머니, 그리고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진 중증 장애인 박준영 씨와 같이 경제활동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불가능한 취약계층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이 복잡하고 시간 오래 걸리는 파산 절차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회생법원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개인 파산 절차는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는데, 이 신속 면책 제도를 이용하면 그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됩니다. 이는 빚에 허덕이는 취약 채무자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하루하루 빚 독촉에 시달리며 불안에 떨던 분들에게는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문제로 파산을 망설였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에게는 몇십만 원의 비용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면책 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이란 무엇일까요? 파산은 쉽게 말해 빚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은 빚은 전부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며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에서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파산 기록이 평생 따라다닐까봐 걱정하시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면책이 되면 신용불량 기록이나 파산 기록은 사라지며 각종 압류도 해제되어 은행 거래나 취업 등 일상생활에서도 제약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파산 기록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한 씨가 면책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은행 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실제 사례처럼 말입니다. 이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빚이 1천만 원보다 많아야 하고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된 40대 최수진 씨가 7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유일한 재산인 전세 보증금은 2천만 원에 불과하다면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빚을 갚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파산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실패와 같은 사행성 빚이 아니어야 합니다. 파산 제도는 성실하게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박이나 주식으로 빚이 생겼더라도 개인 회생 제도와 같이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셋째,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어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증 질환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60대 정은숙 씨나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가지만 매달 버는 돈이 4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30대 김민준 씨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은 채무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득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의로 숨기는 등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이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제도를 이용하려는 채무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인 파산 신청 절차는 다소 복잡합니다. 서면 심사를 거쳐 파산 선고를 받은 후 파산 관제인이 선임되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채권자 집행 등을 거칩니다. 이후 파산 절차가 폐지되고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상당히 길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에는 보통 2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서류 준비, 법원 수수료, 송달료, 그리고 경우에 따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장애인분들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러한 파산 신청 비용을 무료로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국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어 접근성도 좋습니다. 특히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는 이러한 일반적인 파산 절차를 대폭 단순화했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사와 채권자 의견 청취만으로 바로 파산 선고와 폐지, 그리고 면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속 면책 제도는 빚으로 고통받는 취약 계층에게 절망적인 현실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제도는 개인회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빚이 자신의 재산보다 많은 상황에 처했지만 꾸준히 일정한 수입이 있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갈 의지가 있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자신이 가진 월 소득에서 가족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가면 남은 빚은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만 갚으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최저 생계비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사람은 약 120만 원,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사는 3인 가족은 약 250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어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월 소득이 300만 원이고 3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가 250만 원이라면 50만 원만 35년간 꾸준히 갚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빚을 갚으면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빚을 갚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자녀의 학원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죠.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도 채무 변제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도박이나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빚도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산 제도와는 달리 빚이 발생한 원인이 다소 사행성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빚을 갚을 의지가 있다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주식 투자에 실패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진 40대 직장인 최우석 씨는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빚을 정리하고 다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변제 능력을 중시하여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의 개선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사채, 신용카드, 은행 대출, 통신요금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빚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엄청난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억 원의 빚을 졌더라도 1천만 원만 갚으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광범위한 채무 조정 범위는 채무자들이 빚의 종류에 상관없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의 또 다른 매력은 자신의 재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산 제도는 재산을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 회생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겹게 마련한 전셋집이나 소액의 예금 혹은 생계를 위한 자동차 등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으니 삶의 터전을 잃을 걱정 없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또한 연체가 한 번도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아직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에 시달리기 전이라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깨달았을 때 미리 신청하여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채무자들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개인 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고 정상적인 신용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회생을 신청한 날로부터 1주에서 2주 이내에 법원에서 추심 금지 명령이 내려진다는 점은 빚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에게 매우 큰 위안이 됩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거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협박성 문자 메시지에서 벗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빚의 악몽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안식처를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채무자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 조정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채무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물론 개인 회생 제도에도 몇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너무 불규칙한 경우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워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 증빙 방법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인가 결정까지 보통 5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사와 채권자들의 의견 수렴 과정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고물가, 고금리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영세 사업자들과 저소득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채무 조정 정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정책은 바로 대출 상환 유예입니다. 이 정책은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부 정책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당장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최대 1년까지 대출 상환 기간을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빚 갚는 시간을 미뤄주는 것을 넘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리고 사업을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꽃집을 운영하던 이수민 씨는 경기 침체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 매달 상환해야 하는 정책, 자금 대출이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상환 유예 제도를 통해 1년간 숨통을 트게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를 강화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다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정책은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어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큰 타격을 입었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에서도 사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는 채무 원금 감면을 통해 취약계층의 빚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이 어려운 채무 원금을 최대 15%까지 감면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이자를 깎아주는 것을 넘어 빚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병원비 대출을 갚지 못하던 80대 박찬성 할아버지는 이 제도를 통해 빚의 일부를 감면받아 남은 채무를 더 적은 부담으로 갚아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남은 여생을 빚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바로 원금 전액 탕감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하지 못했을 경우 정부는 해당 채무의 원금을 전액 탕감해 줍니다. 이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완전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인 장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300만 원의 소액 대출을 받았던 30대 김정민 씨가 1년 넘게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제도를 통해 빚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정부는 사회적 약자들이 빚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채무 조정 확대 정책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있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채무 구제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취약 채무자 신속 면책 제도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파산 절차를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는 마치 캄캄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찾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 회생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채무 조정 확대 정책은 대출 상환 유예, 원금 감면,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 원금 전액 탕감까지 지원하며 위기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빠진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굳건한 땅을 마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와의 단절을 막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정부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고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된 제도들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빚은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어떤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각 제도의 담당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가까운 법률구조기관에 문의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상담은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문을 두드리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결정과 노력이 반드시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